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인생 피어스의 이승환입니다. 어, 오늘은 행동경제학 교과서 5장의 앵커링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장 초입인데요. 조금 지나면서 또 내용이 풍부해질 것 같고, 이번 장에서는 뭐랄까요, 화두 같은 거? 잠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건드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짧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늘 하듯이 피어슨 포트폴리오 성과 관련돼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5장은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이 앵커링이라는 게 닻을 내리다. 앵커가 닻이거든요. 참고로 왜 TV 보면 앵커맨, 앵커우먼 해서 뉴스 진행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앵커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앵커맨이라고 하거든요. 그 앵커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를 딱 고정시켜 놓는 거. 그런 것들, 바뀌지 않는 어떤 기준선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있다. 이런 걸 앵커링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책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해서 중요한 금전적 의사 결정을 내리게 하는 앵커링과 확증 편향의 작용, 이것이 5장에서 다루어지게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다니시지만 만약에 코로나 이후에 좋은 레스토랑을 가게 되었고 그 경우에 A 레스토랑, B 레스토랑에 대한 가이드를 보실 때 어느 쪽에 더 관심이 가는지 책에서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을 좋아하실까요? 참고로 이게 이제 책이 단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작업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작업을 할 때 조금 문장을 수정하는 일이 번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책의 내용과 100% 똑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양해를 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레스토랑에 대한 가이드 보러 갈 건데요. A 레스토랑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역 최고 레스토랑으로 선정되었고 조각이 새겨진 목재 천장, 테피리스트가 있는 벽, 로맨틱한 대리석 벽난로와 함께 촛불이 켜져 있는 테이블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세요. 마살라 풍미의 송아지 고기, 필레미뇽 스테이크, 참새 요리가 자랑입니다. 물론 서비스 등급은 최상급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레스토랑의 홍보 가이드가 있어요. 자, B 레스토랑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B 레스토랑. 지역에서도 몇 안 된 이름난 레스토랑이며 전국적으로 좋은 평판이 자랑입니다. 인테리어 또한 고급이며 음식은 하나에서 10가지 최고의 것들입니다. 송아지와 해산물 요리가 유명하고 소고기와 가금류를 이용한 메뉴도 큰 인기입니다. 앙트레에는 뉴버그풍의 바닷가재, 마데이라풍의 송아지고기, 비프 웰링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군침 도는데요. 자, 이렇게 됐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대부분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이것을 읽어야 될까 또는 이런 데는 피해야 돼. 난 이번에는 뭐 어머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거나 그런 곳은 싫어. 뭐 이렇게 하듯이 선택을 위한 그 읽기 또는 거절을 위한 읽기, 정보 받아들이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는 기준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것을 사야 해 해서 장점 찾기 기준으로 어떤 문장이나 정보를 분석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작동되게 되고요. 거절을 해야 될 때는 이런 것은 사면 안 돼라는 거니까 단점 찾기가 사람들의 내면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습관이나 경향은 서로 미묘하게 다른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공통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해서 금전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죠. 정확한 결정에 이르기는 의외로 쉽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앵커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확증 편향,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착오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성향을 확증 편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앵커링은 확증 편향으로 발전해서 악화되게 돼요. 그러니까 악화된다는 것은 너무 자기 기준에 뭉쳐 있다 보니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좋은 정보도 다 받아들이지 않고 걸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에 받은 인상이나 선택을
확증시킬 만한 정보만 내가 쏙쏙 뽑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비슷한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역시 내가 이건 잘 선택한 거야. 역시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 이런 것들은 다 시장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뭐 투기 세력들을 다 걸러내는 작업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무조건 긍정적 또는 반대일 수도 있겠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게 앵커링으로 연결한 확증 편향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정보를 계속 맞는 쪽으로만 살을 붙이는 거야. 그리고 그걸 특별하게 여겨요. 역시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서는 내면에 각인을 새깁니다. 딱 새겨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칼로 새겨놨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얼마나 어떻게 작동되고 또 우리의 투자를 방해할까? 소비할 때 이 앵커링이 어떻게 작동할까? 저축할 때 이런 확증 편향 또는 대출과 투자의 이런 그 나만의 각인들이 내가 스스로 합리화시킨 합리화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정보가 합리적으로 오는 것을 방해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뽑아 모아서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라고 꼭 쥐고 있는 이런 것들 여기에 이런 앵커링에 우리의 투자나 돈 관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5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이 또 연결되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피어슨 포트폴리오 성과인데요. 어, 2006년 1월부터 해서 21년 올해죠. 9월 달까지의 성과입니다. 보시는 표에 의하면 계속 꾸준히 괜찮은 성과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난달은 9월은 약간 상승세가 이제 꺾이는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업데이트된 포트폴리오 성과인데요. 어, 8월 달을 지나 9월 달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요 성능들이 좀 떨어졌는데요. 지난달 비해서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연평균 수익률 12%를 유지하는 것이 피어슨 포트폴리오입니다. S&P 500 지수 대비 약 2% 정도 더 높은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결과가 지난달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지난달까지는 3개월간의 성과가 한 7%대였는데 8월 달에 좀 꺾이면서 0.61%로 올해의 성과를 거의 다 되돌려 놓을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YTD 연평균 올해 수익이 3%대로 피어스원이 좀 낮아졌고 S&P 500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간 수익률로 봤으면 피어스원 포트폴리오가 8%대이기 때문에 그리 나쁘진 않으나 S&P 500이 워낙 많이 올랐죠. 30% 정도. 그래서 여기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기간을 좀 늘려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 피어스원 포트폴리오가 또 수익률을 회복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개별 계좌 실제 계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0월 1일까지 운영을 했더니 310일간의 운영이었는데요. 금액가 중 수익률은 12.51%를 내고 있어서 여기 그 어디였을까요? 여기 연평균 수익률 여기에 부합하는 성과를 벤치마크대로 실현하고 있고요. 연환산 수익률로는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320일간의 성과를 365일로 환산해서 봤을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간 환율은 2%, 0.2% 정도 상승했고요. 자산 가치는 0.52% 정도 하락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난주에 있었던 10월 지난주에 있었던 경제 내용과 관련이 많이 돼 있죠. 10월 일자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화두였던 한 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공급 측면에서의 이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라고 인정을 했어요. 델타 변이로 인해서 근로자 구하기도 어렵고 원자재 수급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석유값, 석탄값 이런 에너지 값이 한 3% 정도 인상이 된 상황이죠. 자, 이러한 그런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코로나의 델타 변이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 정부에서는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2차 접종에 대한 뭐 어떤 그 표현이 조금 강경한 느낌이 드는데 따로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약간의 강제화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그리고 경구 치료제, 코로나 경구 치료제가 또 좀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만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일은 좀 잡힐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도 이런 알약 같은 게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의 생활이 성큼 뭐 다가온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밀려 있는 그 이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 상황이 근로자가 없고 원자재가 높고 이런 상황인지라 빠르게 돌아가기는 그렇고 지금 기업 실적들도 제품을 다 납품을 못하기 때문에 다소 하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 때문에 좀 뭐 경제가 100% 안전하다라고 보긴 좀 늘 그런 상황이 100%라는 상황이 잘 오지는 않지만 지금의 하락은 그한 뭐라 그럴까요? 뭐 50%, 70%의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단 이런 코로나로부터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겪어야 되는 어떤 조정 수준의 국면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전주 대비 다우가 1.36%, S&P 500이 2%대, 나스닥이 3%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의 성과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행동경제학 관련돼서 좀 다음 내용과 함께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조금 더 나아지는 미국 경제의 성과가 좀 나아지는 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사시는 동안 인생 피어나는 얼굴 활짝 피어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